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서 1월 22일 마감한 솔루엠, 핑거, 청약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루엠, 핑거 청약을 하시면서 앞으로 공모주 수익 결정에 있어 균등 배정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균등 배정을 어떻게 공략할지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증권사 계좌들을 개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설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오늘 마감한 솔루엠, 핑거 청약 경쟁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하는 솔루엠에는 증거금이 무려 12.5조 원이 몰렸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핑거에는 2조 원이 몰리면서 솔루엠은 통합 경쟁률 1150대 1, 핑거는 940대 1을 기록했습니다. 1월 20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솔루엠에는 증거금이 15조 원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통합 경쟁률로는 약 1375대 1을 예상했었는데요. 실제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인 전체 증거금 12.5조 원에 통합 경쟁률은 1150대 1을 기록했습니다. 15조 원을 예상할 때는 비슷한 사례인 명신산업에 14조 원이 몰렸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뜨겁고 예탁금이 높다는 점에서 이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예상했었는데요. 실제 결과는 조금 낮아서 제가 왜 솔루엠 청약에 명신산업보다 작은 금액이 모였을까를 간단히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시장에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 자체의 매력도를 솔루엠보다 높게 본 게 당연한 첫 번째 이유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명신산업을 청약할 때는 청약이 겹치는 종목이 없었고, 청약이 하루 겹친 퀀타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경쟁률 167대 1, 증거금 7천억 원이 모였을 뿐인데 반해 솔루엠은 핑거라는 종목과 같은 날 청약했는데 핑거에 몰린 증거금이 무려 2조 원이나 됐다는 점에서 명신산업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별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1월 20일 날 업로드한 영상에서 저는 미래에셋대우에는 경쟁률 1600대 1, 그리고 나머지 4개 증권사에는 약 1100대 1을 예상하면서 예상 증거금을 미래대우는 9.5조 원부터 삼성증권의 0.6조 원, 그래서 다 합쳐서 15조 원이 몰릴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오늘 청약이 마감된 뒤에 경쟁률을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대우 1300대 1, 그리고 나머지 4개 증권사는 922대 1에서 984대 1 사이를 기록했는데요. 몰린 증거금은 미래대우가 7.9조 원, 그리고 나머지 3개 증권사가 1.3조 원 수준, 삼성증권이 5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해당 경쟁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각 증권사에 로그인해서 경쟁률을 직접 조회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실제 신청된 건수를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미래, KB, 하나, 삼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 신청된 건수가 35,000건이었습니다. 이를 나누면 예상 균등 배정 수는 2.216주가 되는데요. 실제 균등 배정은 2주가 될까요? 3주가 될까요? 이는 영상 뒤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핑거는 경쟁률 940대 1, 증거금 2조 원이 몰렸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영상에서는 핑거는 균등 배정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과 증거금은 따로 예상하지 않았고, 다만 신청 건수를 10,000건으로 예상하면서 그 근거로 2020년에 대신증권이 단독 주관했던 클리노믹스의 신청 건수가 9,300여 건임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2일 실제 결과를 보면 대신증권에서는 경쟁률만 현재 공개하고 신청 건수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시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실제 신청 건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쟁률과 증거금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예상했던 만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인 대략 3만에서 5만 건 사이가 신청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균등 배정 몇 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먼저 증권사별로 정확한 신청 건수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는 다음 주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만 정확한 수치가 확인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다만 신한금융투자에서 신청 건수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역시 미래에셋대우에는 가장 많은 신청 건수가 몰릴 거라고 생각했고, 제 예상은 55,000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실제 수치를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3개의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비슷한 35,000건이 신청된다고 가정하고, 대신증권 역시 35,000건이 신청된다고 했을 때 각 증권사에 할당된 최소 균등 배정 주식수를 예상 신청 건수로 나온 마지막 열이 바로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입니다.
미래대우 6.4주, KB 2.7주, 하나금투 2.4주, 신금투 2.1주, 삼성증권 0.9주, 대신증권 3.7주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균등 배정이 소수점으로 나오면서 드는 궁금증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바로 예상 배정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면 나는 실제로 몇 주를 받는 걸까요? 라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앞서 표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예상 신청 건수를 최소 균등 배정 주식수로 나누면 배정 수량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미래에셋대우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7주, 운이 나쁜 사람은 6주를 배정받는 걸까요? 아니면 몇몇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작성하셨던 선착순에 따라서 누구는 3주, 누구는 2주를 배정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균등 배정이 실제로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2021년 첫 균등 배정 사례였던 시엔투스 성진의 배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엔투스 성진은 미래에셋대우에서 단독 주관하면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 수량 32만 주 중에 2분의 1 이상인 16만 주를 균등 배정했어야 했습니다. 시엔투스 성진은 47,077건이 신청되었는데요. 균등 배정 수량을 단순 나누기 할 경우에 3.4주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균등 배정은 4주가 이루어졌죠. 왜 16만 주를 47,077주로 나누면 3.4가 나오는데 실제 배정은 4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균등 배정 수량은 2분의 1 이상을 무조건 배정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엔투스 성진의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근본 IPO는 일반 청약자에게 32만 주에서 40만 주 이하를 배정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균등 배정 방식의 최소 배정 물량은 16만 주이다. 자, 힌트를 이해하셨나요? 만약 시엔투스 성진을 단순 나누기로 3.4를 해서 청약을 신청한 47,077명의 사람에게 3주씩 배정한다면 전체 균등 배정 수량이 14만 1000주가 되는데 이는 최소로 미래에셋대우가 청약자들에게 균등 배정해야 하는 16만 주에 미달이 돼서 이렇게 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셋대우는 모든 신청자에게 4주를 균등 배정해야 그 수량이 18만 주가 나와서 최소 균등 배정 수량인 16만 주 이상이 배정되는 셈입니다. 자, 이를 신청 건수가 공개된 신한금융투자에 적용해보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신한금융투자의 일반 청약 공모 주식수는 15만 3,600주인데요. 이를 2분의 1 이상, 즉 최소로 균등 배정해야 하는 주식수는 7만 6,800건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밝힌 예상 신청 건수가 35,394건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나누면 2.16주가 됩니다. 하지만 인당 2주를 배정하게 되면 2주의 신청 건수를 곱한 전체 수량이 7만 1000주가 나와서 최소로 균등 배정을 해야 하는 주식수 76,800주에 미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의 균등 배정 수량은 인당 3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 주도 안 되는 삼성증권은 어떻게 배정해야 할까요? 삼성증권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물량이 6만 4천주, 따라서 최소로 균등 배정해야 하는 주식수가 3만 2천주가 되기 때문에 예상 신청 건수 3만 5천 건을 가정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한 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번 솔루엠 청약을 5개 증권사의 계좌를 모두 가지고 계신 투자자가 청약을 다 넣었다면 얼마나 공모주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균등 배정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균등 배정이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 계좌 자체가 있어야 내가 균등 배정을 신청할 수 있구나 라는 점입니다. 이번 솔루엠은 5개 증권사, 핑거는 대신까지 총 6개 증권사의 계좌가 모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최소한의 투자금으로도 균등 배정을 받아가서 공모주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월 공모주 중에서 남은 균등 배정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아이캐스트가 균등 배정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관사는 미래대우와 대신증권, 아이캐스트의 주관사는 미래대우인데요. 그럼 내가 미래대우가 없는 분들 혹은 둘 다 없는 분들은 빨리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겠죠. 당장 미래에셋대우 계좌부터 개설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2020년 12월 28일에 업로드한 지금 오른쪽에 링크를 띄워드리는 1월 공모주 청약 계좌 개설 순서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드렸습니다. 1월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대신증권 크레온의 비대면 계좌를 꼭 1순위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한투, KB, 신영증권의 지점에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대우, 삼성, 신금투의 계좌는 비대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신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과 같이 20영업일 이내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해당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12월에 조사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대면과 지점 모두 20영업일 이내에 타기관 금융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 있었으며 대신증권 또한 20영업일 이내에 타 기관 금융계좌를 개설했다면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정말 가장 먼저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증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대면으로는 20영업일 이내에 계좌 개설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지점에 방문한다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2순위로 말씀드린 거고요. 비대면, 즉 스마트폰 계좌 개설이 20영업일 이내 제한이 없는 증권사인 미래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가장 나중에 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월이 지나갔다고 했을 때 2월에는 거의 모든 공모주가 균등 배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닙니다. 2월 일정을 찾아보면서 계좌가 없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 두셔야겠죠. 2월 일정을 살펴보면 한투, 키움, 하나금융, IBK, 신영증권, 미래대우, 대신증권 등이 공모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도표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먼저 첫 번째, 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관사는 대표 주관사만 적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오이뮨텍의 경우에 여기에는 하나금융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동시에 공동 주관사인 미래대우도 있다는 점,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은 전자공시 시스템의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는 점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맨 위에 하나금융 17... 혹은 아래에 IBK... 이렇게 회사 이름, 증권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건 스펙주라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노주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늘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으로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예상 균등 배정수 당연히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다양한 수치들을 근거로 해서 예상한 수치일 뿐이라는 점,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공모주의 상장일, 또 상장 초기에 주가 흐름을 맞추는 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수익 목표를 잡아두시고 이에 도달했다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요일날 상장된 MBT의 경우에 제가 MBT가 상장 초기에 주가가 무조건 고점이다 라고 예상할 능력도 없고 이를 맞춘다고 해도 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목표하신 수익권에 주가가 오면 과감하게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특히 솔로엠의 중복 청약이 가능한 균등 배정 때문에 오늘 매우 바쁜 하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에 무려 3종목이나 청약을 진행하죠. 따라서 이번 주말에도 열심히 공모주 투자 공부하시면서 다음 주 청약 일정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모주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채널 구독, 영상에 대한 알림,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